보톡스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달 및 그동안 케이스들로 안정성이 진짜 검증된 시술이거든요. 정말 역사가 오래됐어요. 시술 부위에 따라서 타겟으로 했던 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보톡스와 필러 모두 주름 개선에서도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톡스는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신경 독소를 주입을 해서 근육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시술입니다.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 눈가, 미간, 이마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수축이 되는 거를 억제시켜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팔자주름이 펴지고 배에 접힌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주름을 수축을 못하게끔 해서 펴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러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체내 성분과 유사한 물질을 피부에 주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패였다, 꺼졌다 하는 부위에 아래에 볼륨을 채워 넣어서 패인 부분을 메꿔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발자주름, 그리고 옆볼, 앞광대, 이마 같은 패이지 않은 부분도 만약에 볼륨을 보충해주면 더 매끈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굴곡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면서 주름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필러를 통해서 함몰된 부분에 볼륨이 메꿔지면서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표면에 만약에 굴곡이 있다면 빛이 들어올 때 피부 표면에서 빛이 난반사를 일으킵니다. 왜?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어지러울난 난반사를 일으켜서 색소가 하나도 없더라도 광택이 나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일 수가 있고, 피부 표면에 만약에 굴곡이 없이 매끈하다면 피부 표면에서 빛이 정반사를 일으켜서 해당되는 부위에 광택이 나고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보톡스 및 필러 모두 우리 시술의 종류 및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러의 경우에는 턱 보톡스나 승모근처럼 크기를 줄이는 등의 방식의 보톡스랑은 다르게 필름 자체는 바로 육안으로 볼륨이 채워지는 게 보이는 시술입니다. 주름뿐 아니라 입술 등의 볼륨이 좀 필요한 다양한 부위에 미용을 목적으로 많이들 맞으시는데요. 당연히 검증된 전문의 병원을 통해서 시술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슴이나 골반, 엉덩이에도 사실 필러를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굴과 다르게 거의 한 100cc 이상의 대용량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이용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톡스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달 및 그동안 케이스들로 안정성이 진짜 검증된 시술이거든요. 정말 역사가 오래됐어요. 시술 부위에 따라서 타겟으로 했던 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보톡스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게 보톡스가 독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근육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입꼬리가 있습니다. 입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고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어서 팽팽하게 유지한 현재 위치가 지금 본인의 입꼬리 위치입니다. 입꼬리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게 하는 보톡스인데, 위로 당기고 있고 아래로 당기는 애가 있다고 치면 입꼬리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을 좀 마비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보톡스입니다. 하지만 시술자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근육의 한쪽 힘을 무조건 마비시키면 반대쪽 근육의 힘이 세게 돼서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 된다기보다는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미간 근육 쪽의 윗부분입니다. 광대 부위, 앞광대 부위, 턱 근육 부위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간 근육은 사실은 눈썹 주름근과 눈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겹쳐서 이마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거나 표정을 지을 때 미간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미간에만 보톡스를 넣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을 못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에 힘을 더 쓸까요? 이마 쪽에 근육을 더 써서 이마 쪽 중에서 특히 이 아랫부분에 주름이 더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마 주름만 있어 이마 보톡스만 맞을래? 라고 해서 이마 마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못 움직이지만 미간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간 근육이 주름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나는 이마 주름만 있으니까 이마만 맞을래? 미간 주름만 있으니까 미간만 맞을래? 하시는 거는 지양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제가 두 개는 위치가 서로 오버랩, 겹쳐있기 때문에 동시에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눈썹 주름근을 정확하게 잘 마비시켜야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근육보다 약간 윗부분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마 근육의 아랫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고 눈 뜨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썹 주름근 주변에 보톡스를 포괄적으로 넣는 경우나 눈썹 문신한 분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다 보면 눈썹의 모양과 별개로, 예를 들어 실제로는 눈썹이 좀 더 위에 있고 눈썹 주름근이 위쪽에 있는데 눈썹을 다 뽑고 우리가 눈썹 문신을 아래쪽에 했어요. 눈썹 주름근의 위치가 실제 눈썹 모양과 별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의사분들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주사를 넣을 때 근육의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놓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 주사가 아무래도 눈썹 주름근의 윗부분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받고, 눈썹 문신 받으신 분은 시술자분이 꼭 인상을 쓰게 해서 시술 받는 사람의 그 근육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광대 부위인데요. 저희 얼굴을 보면 윗입술을 위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윗입술을 위로 들어 올려서 웃는 인상을 만드는데, 이 얼굴 중안면부나 광대 부위에 만약에 고농도로 보톡스를 시술하거나 팔자주름 부위에 시술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윗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표정이 이상해 보이고 웃을 때 윗입술에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표정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턱 근육 중에 윗부분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 광대뼈 아래쪽, 광대활이라고 하는 아래쪽 부위가 꺼지게 되고요. 살이 전체 처지게 되죠. 턱 근육은 보통 이렇게 씹었을 때 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보톡스를 넣을 때 윗부분에 넣게 된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안 그래도 광대활 아래쪽이 꺼지는데 턱 근육의 위쪽까지 같이 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땅콩형 얼굴이라고 부르는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턱 근육 보톡스를 맞으신다면 턱 근육이 좀 아랫부분을 맞으시게 한다면 아래쪽은 싹 갸름해지고 윗부분은 씹는 행동은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기능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밑부분은 보톡스를 맞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대신해서 보상성으로 위쪽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약간의 근육의 비대함이 나타납니다. 위쪽 부분은 살짝 볼륨이 올라가고 아래쪽은 턱보톡스 때문에 꺼지게 돼서 전체 얼굴 라인이 달걀형에 가깝게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분들에게 항상 노하우로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고요. 보톡스는 어떤 역할로 얼굴에 있는 모양을 잡아주는지도 알아봤으며, 보톡스를 맞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눈썹 주름 근육의 윗부분인 이마의 아랫부분이나 앞광대 부분, 그리고 턱 근육의 윗부분 주의해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건나물TV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피부과 전문의 피부심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